대다수 사람들은 인간이 무엇이고 세상이 무엇인가에 대해 큰 관심이 없습니다. 바다와 배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도 배 타고 여행 가는 것을 즐길 수 있듯이 그런 건 몰라도 세상 사는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가끔씩 누가 야 그래도 네 조상 족보는 알아야 하지 않냐 하면 한산희 씨 목은 이색사손입니다 정도는 답해야 할아버지 체면이 선다고 하니까 그 정도만 기계적으로 답변하면 되고 시 제사고 증조 할아버지 제사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버지한테 무슨 연락이 오겠지. 오면 제사 지내러 가면 되지 하는 게 전부입니다. 내 조상에 대해서도 3대 이상이 넘어가면 누구시더라 하는 게 세태인데 인류의 조상이 어떻고 기원이 어떻고 그런 얘기들은 수능 시험에나 나와야 관심의 대상이지 거기도 안 나온다면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풍토 속에서 인간은 누구인가 하는 주제를 얘기하려 하니 난감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듯 관심이 없으면서도 인간론에 대해 아차 잘못 얘기하면 제일 시끄러운 게 인간 얘기입니다. 해삼이나 멍게 같은 얘기는 잘못 얘기해도 그것들이 무슨 피켓 들고 데모하는 건 없을 텐데 인간에 대한 얘기는 잘해도 난리치는 사람이 많고 잘못된 얘기 조금만 하면 저런 때려주기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만큼 시끄럽고 치명적이고 그럼에도 여전히 없어 못 사는 그리워지는 그러한 생명종이 과연 있었을까요? 청소년기가 되어서 같은 또래의 수많은 사람들을 학교에서나 통학하는 버스, 전철 등에서 스쳐 지나가다 보면서 나는 누구이지? 나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죠.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친구들, 선생님과 직장 상사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나는 이들에게 어떤 존재로 기억될 것인가에 자의식이 싹트는 것이었죠. 이른바 출세의식이란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과 비교해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나만의 그 무엇, 나의 아이덴티티, 여기서부터 자신의 삶의 모습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인간은 어디서 왔고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자의식이 어느 정도 형성된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는 질문이죠. 인간이 여타의 고릴라나 침팬지, 사자, 호랑이와 다른 생명종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변과의 관계에 대한 물음, 저 산은 무엇이고 물은 무엇이고 또 왜 먹어야 하며 부모에게는 왜 공손해야 하고 형제간에 우애롭게 지내야 하며 주변 이웃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자 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여타의 동물들과는 벌써 다른 존재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러기 떼들에게 없는 사고방식이며 닭장 속의 닭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특징이죠. 자꾸 묻고 따지고 질문하면서부터 인간은 침팬지와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인간의 학문 세계도 질문과 답변으로 형성된 세계라 하겠습니다. 인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게 되는 사항들은 대충 무엇이었을까요? 짐작해 보건대 첫째, 왜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힘이 들까? 둘째,
왜 누구는 지배자가 되고 누구는 지배당하며 살아야 하는가? 셋째, 나는 어떻게 하면 신세가 좀 편해질 수 있을까? 넷째, 행복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사랑과 미움은? 아름다움과 추함은? 다섯째, 죽으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인가? 여섯째, 왜 전쟁에 끌려가 죽어야 하는가? 일곱째, 천재지변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여덟 번째, 이 모든 것들을 있게 만든 그 원인자, 창조원리, 창조주, 그리고 창조인격은 있는 것인가? 아홉 번째, 왜 억울한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 열 번째, 국가와 애국심은 무엇일까? 대충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하고 고민을 했다는 것에 인간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너는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나왔니? 아주 옛날 사람들은 아빠와 엄마가 손만 잡아도 애가 나온다고도 생각했어요. 또는 삼신할매가 점지해줘서 내가 낳았다고 얼버무리기도 했던 것이죠. 디테일하게는 잘 모르는 것들이 엄청 많았던 것이지요. 옛날 사람들의 세상에 대한 인식, 생각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는 걸 보게 되죠. 문자도 지역마다 다른 걸 번역해서 원문 그대로의 느낌도 아닌 걸 갖고 재해석하면서 만들어진 번역본을 이쪽 문자 그대로 맹신하며 읽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말만 갖고도 문장제 수많은 해석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아주 제한된 해석만을 고집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이죠. 이래저래 많은 질문과 많은 답변이 있어 왔지만 이 중에서도 어떤 답변이 실제 가장 일치하는 답변인지는 지금까지도 오리무중인 것이 너무도 많다 할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언제부터 왔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한 사례입니다. 인간은 과연 어디서부터 언제 세상으로 나온 존재일까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성이 없이 단독으로 세상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최초의 인간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최초의 인간은 하나였을까요? 아니면 개구리 아래의 올챙이들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살다가 그 일부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것이었을까요? 최초의 인간에 대한 이야기들은 골짝골짝 여러 얘기들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 이 중 현재까지 가장 독자가 많은 스토리는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버전이라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여 빛이 생겼고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내를 흙에서 빚어 만들었다고 하는 인간 창조설이 메소포타미아, 히브리 지역을 거쳐 유럽 많은 지역에 가장 넓게 퍼진 스토리였습니다. 한편 중국 쪽에서는 방고라는 거인이 천지창조 설화가 있고 황제 신화는 황제와 상변, 쌍님, 여화라는 4명의 신이 인간의 눈, 코, 입, 귀, 팔, 다리, 성기 등을 나누어 만들었다고 하는 인간 창조 설화도 있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쪽에서도 신화들이 많고 한국과 일본에도 나름의 신화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웬만큼 인간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는 창조 설화가 적지 않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었겠습니다. 최초의 인간에 대한 얘기들은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말하기 힘든 다 옛날 이야기라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약 6, 7천여 전에 그 진흙을 빚어 아담이 창조됐다고 굳게 믿는
상당수 사람들에게는 아주 실망스러운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답을 하는 학생은 명문대학에 입학이 안 된다는 것이 현재의 세계 공교육 시스템인 것입니다. 구약의 얘기가 신화, 설화라는 것은 세계 학계의 공통상식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인간이 어딘가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얘기를 그럴듯하게 드라마처럼 엮은 고대 근동지방의 이야기다 해주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최초의 인간종이 아프리카에서 발원해서 중동을 거쳐 전 세계로 퍼졌는지, 아니면 더 다양한 지역에서 산재해 있다가 현재까지 오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현재 학계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기원설은 20, 30년 전까지 세계 학계의 일종의 정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학과 고고학 등이 더 심화 발전되면서 이 정설이 야금야금 무너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프리카 기원설은 일종의 백색 인류학의 아류가 아닌가 하는 반성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이 팩트에 맞느냐 하는 것은 시간이 더 흘러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빅뱅이라고 하는 이론도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는 게 현재 세계 학계의 정설입니다. 인류가 언제 어디서부터 발생해서 현재의 모습을 띠게 되었는가도 계속 탐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간은 현재의 지구의 모습 안에서 과거의 흔적을 찾아 나선 생명체 전체 가운데 가장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현대 학문은 냉정히 말해서 200~300년이 채 안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한 500년쯤 더 가게 되면 더 많은 비밀들이 많이 풀려서 새로운 기록이 생길 수 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간 세계는 어찌 보면 단조로운 우주 세계보다 더 복잡하고 더 교묘하고 더 흥미로운 세계일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인간의 인체에 대해 다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종 세트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의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